여러분, 절대 검은콩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콩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검은콩을 잘못 먹은 사람들 10명 중 3명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은콩을 드셨나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드셨나요? 둘 중 하나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61세의 한명숙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독극물 취급을 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 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머리숱이 풍성한데 자기만 점점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체면이 말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명숙 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저를 붙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콩을 1년 내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건강 챙긴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 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콩밥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콩과 최악의 상극인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200% 살려내서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왜 이런 궁합이 생기는지 과학적인 원리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을 제대로 먹는 하루 루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님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하셨는지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시는 겁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검은콩이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인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검은콩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 그걸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우리나라에서 서리태, 흑태, 검정콩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서리가 내린 뒤에 수확하는 서리태가 가장 영양이 풍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검은콩에는 100g당 단백질이 36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소고기 단백질 함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검은콩의 진짜 보물은 껍질에 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 까만색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의 4배나 됩니다.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앞당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철이 녹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녹이 슬어서 망가지잖아요? 우리 몸도 활성산소 때문에 안에서부터 녹슬고 있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녹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매일 50g씩 8주간 섭취한 그룹은 활성산소 수치가 38% 감소했습니다. 8주만에요. 우리 몸이 젊어지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안면홍조, 불면증, 골다공증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대한폐경학회 발표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매일 50mg 섭취한 여성은 안면홍조가 45% 감소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150mg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콩 한 줌이면 하루에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시스테인은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 시스테인을 6개월간 섭취한 그룹은 모발 두께가 12%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100g당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의 60%에 해당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검은콩에는 첫째 단백질, 둘째 안토시아닌, 셋째 이소플라본, 넷째 시스테인, 다섯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노화를 막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탈모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야말로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검은콩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잘못된 조합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검은콩도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콩의 놀라운 영양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검은콩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귀한 영양소를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검은 콩 100g당 인이 약 540mg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 200ml에 칼슘이 약 240mg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에서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요. 그게 바로 신장 결석, 즉 몸속에 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검은콩 음료를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신가요? 둘 중 하나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더부룩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서 인산 칼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난다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돌덩이만 만든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검은 콩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따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 칼슘 흡수율이 47%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비싼 우유값 내고 비싼 검은 콩 사서 결국 돌멩이만 만드는 셈입니다. 돈도 아깝고 건강도 해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소화 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20대에 비해 위산 분비량이 40% 감소합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돌도 씹어먹을 소화력이 있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유와 검은 콩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드셨다면 우유는 점심 이후에 드시세요. 아니면 우유 대신 물이나 두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유는 같은 콩이니까 궁합이 맞습니다. 집에 있는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우유의 조합은 몸속에 돌멩이를 만듭니다. 두 가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최악의 조합 우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나지 않을까 싶으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 불고기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습니다. 검은 콩 100g당 피틴산이 약 500mg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습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잡아당기듯이요.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100g당 햄철이 약 2.5mg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하고 혈액순환 돕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 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코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피틴산이 있는 상태에서 철분 흡수율은 최대 80%까지 감소합니다. 10을 먹어도 이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80%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를 드셔도 빈혈이 안 낫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고기를 열심히 먹었는데 왜 아직도 어지럽지? 계단 오를 때 왜 숨이 차지? 하고 의아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고기와 콩을 같이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이 너무 불쌍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5g을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소고기 단백질에 콩 단백질까지 한꺼번에 먹으면 이 기준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 흰 쌀밥이나 현미밥을 드시세요. 콩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 반찬과 콩 반찬은 같은 끼니에 올리지 마세요. 점심에 불고기를 드셨다면 저녁에 콩자반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따로 드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상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소고기의 조합은 철분을 강탈당합니다. 두 가지는 같은 끼니에 먹지 마시고 다른 끼니에 따로 드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조합 소고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 물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2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바나나의 3배가 넘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4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 신장도 나이가 들면 걸러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 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시나요? 아니면 금방 없어지시나요?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나요? 아니면 아침이랑 똑같나요? 만약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저녁에 발이 붓는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의 조합은 신장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저염식으로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우유, 둘째 소고기, 셋째 짠 반찬. 이 세 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째는 뭐였죠? 우유입니다. 몸속에 돌멩이를 만듭니다. 둘째는 소고기입니다. 철분을 강탈합니다. 셋째는 짠, 반찬입니다. 신장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3가지가 모두 여러분 집 냉장고에 이미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립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메티오닌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 하나에 메티오닌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이용률이 42% 증가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낙상사고의 30%가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밥과 섞어 드시면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달걀 하나리면 됩니다. 비용은 200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달걀의 콜린이 만나면 뇌 건강을 지키는 최강 조합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주 이름 까먹지 않으려면 검은 콩밥에 달걀 드세요. 자, 첫 번째 짝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달걀은 천생연분입니다.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고 단백질 흡수를 높여줍니다. 아침에 콩밥과 달걀 반숙 조합을 드셔보세요.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은 현미나 잡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85입니다. 이건 설탕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현미 100g에는 식이섬유가 3.5g 들어 있습니다. 흰쌀의 7배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마치 댐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듯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현미밥을 먹은 그룹은 흰쌀밥을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35% 낮았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은 40%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배고픔도 덜 느끼니까 살도 덜 찝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현미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미네랄입니다.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현미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당뇨 예방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짝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현미는 혈당 조절의 최강 조합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콩밥을 드셔보세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식초와 함께 콩을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율이 25% 증가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초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와 식초의 초산이 만나면 혈당 조절에 더블 효과가 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초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먼저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그 다음 마른 팬에 약불로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자주 저어주셔야 합니다. 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고 껍질이 살짝 갈라지면 됩니다. 볶은 콩을 유리병에 담고 현미 식초를 콩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재료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검은 콩 500g이 마트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식초는 2,000원이면 됩니다. 이걸로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짝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식초는 소화의 최강 조합입니다. 초콩을 만들어 매일 10알씩 드셔보세요. 자, 지금까지 검은 콩의 기적의 짝꿍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달걀, 둘째 현미, 셋째 식초. 이 3가지는 검은 콩의 영양을 200% 살려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째는 뭐였죠? 달걀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높여줍니다. 둘째는 현미입니다. 혈당을 잡아줍니다. 셋째는 식초입니다. 소화를 도와줍니다. 제가 한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위장을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 현미 콩밥을 준비하시고 달걀 반숙 하나를 얹어 드세요. 반찬은 초콩 10알과 나물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드시고 싶으시면 물에 살짝 헹궈서 짠기를 빼고 조금만 드세요.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고기 반찬을 드셔도 됩니다. 단, 콩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세요. 고기와 콩을 같은 끼니에 먹지 않는 겁니다. 채소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다시 현미 콩밥을 드셔도 됩니다. 반찬은 두부나 달걀 요리를 곁들이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자기 전에 우유나 요거트를 드시고 싶으시면 저녁 식사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자, 하루 루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현미 콩밥과 달걀, 점심에 고기 반찬과 현미밥, 저녁에 현미 콩밥과 두부나 달걀. 이렇게 배치하시면 검은 콩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극 음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검은콩 두유는 괜찮나요? 네. 검은콩 두유는 괜찮습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든 거니까 궁합이 맞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두유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나 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유에 우유를 섞어 드시면 안 됩니다. 질문 2. 검은콩을 물에 불려서 먹어도 피틴산이 줄어드나요? 네, 맞습니다. 검은콩을 8시간 이상 물에 불리면 피틴산이 30%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불린 물은 버리시고 새물에 삶으시면 피틴산이 더 줄어듭니다. 바라 콩나물처럼 싹을 틔우면 피틴산이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3. 하루에 검은콩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숟가락으로 3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30g 이하로 줄이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4. 검은콩과 미역국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미역에는 칼슘보다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검은콩과 충돌이 없습니다. 다만 미역국을 짜게 간하시면 안 됩니다. 저염으로 드셔야 합니다. 질문 5. 검은콩을 볶아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나요?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볶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다만 너무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안토시아닌이 손상될 수 있으니 약불에서 10분 이내로 볶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신장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손주들한테 자랑했더니 할머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핵심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콩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검은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갈 일을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검은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